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에 전면 철거 재개발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가 강조됐고, 이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등 52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불편한 주거 인프라는 두고 벽화만 그리고 있다며 취지와 다른 실효성 없는 개발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도시재생해제연대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재생 사업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후주택이나 골목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만 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의 투기와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19일 암호화폐 시장은 큰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9일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30% 하락해 오후 10시 기준 3681달러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도 가격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우즈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행업협회 등의 금융유관협회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의 발표 직후 암호화폐의 가격은 급락했으며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두고 나선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규제는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경제면 기사입니다.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결과는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른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한국의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그친 점수였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KDI 경제정보센터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며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코로나19로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요즘, 저 멀리 파란 하늘은 보이지도 않고 창문도 마음껏 열어놓지 못하고 언제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대기오염만으로 지구가 오염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마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명 여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이 수명을 늘려주고 늘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고 믿어요라고. 비건은 나의 몸을 위해서만이 아닌 지구를 위한 착한 식생활이에요.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인데 어쩐지 비건 베이킹, 비건 식당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에이, 채식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저와 함께 비건을 실천해보지 않으실래요?
지나간 일들을 되돌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잃은 건강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톡톡 채워주는 비타민처럼 유익한 정보들로 톡톡 채워드릴게요. 건강이면 건강, 질병이면 질병,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상쾌한 아침 저 아나운서 장유소와 함께해요.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우리의 건강에 귀 기울이는 시간, 비타민 톡톡입니다. 가오의 시작 듣고 와서 오늘의 비타민 톡톡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뚝뚝뚝, 얼른 우리 모두 눈 비비고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쫙 펴고 아침을 맞이해봐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시간. 조금이라도 먼저 활용하면 남들보다 하루를 더 알차고 잘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하루 시작!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눈과 코 속은 간질간질하고 밤에는 코가 막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매년 반복해서 찾아오는 질환, 우리를 괴롭히는 비염 때문입니다. 유독 환절기 때에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비염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 등 도움이 되는 정보와 상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공해 증가로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했어요. 무려 인구의 5에서 20%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 중 하나죠. 하루 중 아침, 그리고 환절기에 더욱 악화되며 신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에 더해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것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면 공기 중 떠다니는 이물질이 많아지는데요. 아니, 날씨 좋은 봄과 가을에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하는데 비염 때문에 집안에만 숨어 있으면 착잡하고 막힌 코처럼 생각만 해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비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비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온도차로 면역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고요. 소화기에 흔히 생기고 부모님 중 한 분에게 과거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 한 분도 비염으로 고생하셨던 거 아닐까요? 비염의 원인과 분류는 다양하지만 증상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급성비염이나 만성비염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피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약물 치료회 같은 경우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비염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은 언제까지나 약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적절한 실내 환경과 위생 관리도 필요한데요. 우선 침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얼굴과 닿는 시간이 많은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커버 또한 주기적으로 삶고 일광 소독해야 합니다. 먼지 잘 쌓이는 카펫과 러그는 지양하고 자주 물걸레질 해주고 청소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시로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코 자체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일교차가 클 때 말썽인데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밤새 자는 동안 코 속에 꼬인 분비물은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진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드렸다면 지금부턴 배를 채워드리는 시간, 레시피 톡톡.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늙은 호박, 대추, 배. 먼저 늙은 호박엔 신체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좋습니다. 죽을 쑤어 먹거나 말린 호박을 가루내서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대추엔 비타민C가 풍부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대추차는 코에 발생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미세한 실핏줄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배는 잦은 기침과 가래로 인해 유발되는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즙을 내어 데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즙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은 이 세 음식 중 어느 것을 이용한 레시피인지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배인데요. 배를 이용한 오늘의 메뉴 배꿀찜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배 1개, 대추 4개, 생강 1쪽, 꿀 1스푼입니다. 첫째, 배를 깨끗이 씻은 후 윗부분을 4분의 1 정도 잘라 배뚜껑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과육 부분은 파서 따로 담아두고 15분만 제거해줍니다. 과육을 파는 배는 배꿀찜의 그릇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적당히 파주세요. 셋째, 대추와 생강은 채를 썰어 준비하고 과육과 대추채, 생강채를 순서대로 배그릇에 넣어주세요. 넷째, 토핑으로는 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뚜껑을 덮은 배꿀찜을 심통에 넣고 강한 불을 20분 정도 쪄주면 완성입니다. 짠! 눈앞에 달달하니 건강하고 맛있는 보약이 완성되었어요. 환절기 건강에 좋은 음식 배꿀찜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 맛은 어떠신가요? 맛있는 배에다가 달달한 꿀의 조합이라니 이게 바로 꿀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환절기 때가 아니어도 감기에 걸렸을 때도 몸이 으스스 추울 때 언제든 도움이 되는 오늘의 레시피.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하니 드셔보시고 후기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비타민 톡톡은 방탄소년단의 문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건강상식과 맛있는 레시피를 알고 싶으시다면 문을 열고 맞이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